자, 2번 프린트 한번 보겠습니다. 원의 방정식 2번 프린트예요. 문제 해결 먼저 갈게요. 네모칸이 있는데 네모칸에 뭐가 들어있는지 잘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그래서 설명을 잠깐 해드리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원의 방정식 문제를 풀었었고요. 원의 방정식의 기초는 센터 C가 A, B이고 반지름이 어려웠을 때 우리는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에 r제곱이라는 이 식을 얻어낼 수가 있던 게 바로 첫 번째 시간이었어요. 그 다음에 배웠던 게 뭐냐면 그 다음에 배웠던 거는 두 점 A, B가 있을 때 이 두 점을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이런 원을 하나 그릴 수가 있을 거고요.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떻게 방정식으로 세울 수가 있었어? A와 B의 중점 M의 좌표를 구할 수 있고 다음에 지름의 길이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반지름은 얘의 절반이다. 이렇게 해서 라지 R을 계산해주고 2분의 라지 R이 스몰 R이다 해가지고 역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문제 해결은 어떤 문이냐면 세 번째 원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이고요. 얘네들은 어떻게? 이런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세 점이 이렇게 있을 때 세 점을 지나는 원은 이렇게 결정이 될 거고요. A 이렇게 잡을까? C 이렇게 있을 때 세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어떻게 구해주냐라는 문제가 바로 문제 해결 문제가 되는 거야. 따라서 원의 중심이 뭔지 모르니까 얘를 뭐라고 잡자? P의 A, B라고 잡으시면 되고요. 얘가 원의 중심이기 때문에 반지름으로 거리가 같더라. 그래서 어떤 식이 나오게 된다? PA의 길이가 PB의 길이와 같고 얘가 PC의 길이가 같으므로 네모칸에 집어넣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PA 첫 번째 식 PB와 같고 다음에 연립했더니 PA랑 뭐와 같다? PC와 같다. 이 두 개를 연립하게 되면은 식을 하나 구할 수가 있게 될 거고요. 식을 두 개. 2원 2차 연립 방정식을 풀어주시면 아마 답이 이쁘게 나올 겁니다. 그때의 답은 A는 마이너스 1, B가 1이 될 거고요. 이때 이 원의 방정식은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1의 제곱은 5 이렇게 구할 수 있을 겁니다. 밑에 있는 적용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면 될 거예요. 현재 우리가 일반 형태가 아닌 표준 형태만 배웠기 때문에 이 문제를 이렇게 복잡하게 풀 수밖에 없었는데요. 오늘 2번 프린트의 개념을 배우고 나시면 이 문제가 조금 더 쉽게 풀릴 수 있을 겁니다. 그 개념을 오늘 설명해 드릴게요. 자, 계속 이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떤 문제냐면은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이 어의 제곱이라는 이 식을 정리했더니 주어진 식은 x의 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a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마이너스 2bx 플러스 b의 제곱은 얼제곱이라는 식이 이렇게 이쁘게 나오게 되고요. 이 식을 x와 y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x의 제곱 플러스 y 제곱 마이너스 2ax 마이너스 2bx 플러스 깜짝이야. 다음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마이너스 얼제곱은 0이라는 식을 얻어낼 수가 있을 거고요. 자, 이때 이 식을 일반형이라고 부르긴 하는데 종이 쳤네요. 지금 9시 10분 전. 이제 계속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식이 나왔는데 A, B, C, A, B, 얼이 다 상수라는 개념이에요. 따라서 굳이 마이너스 2a라고 안 써도 얘는 숫자, 마이너스 2b라고 안 써도 얘도 숫자, a제곱, b제곱, 마이너스 r제곱 복잡한 식 안 써도 얘가 숫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요. 따라서 우리는 얘가 숫자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숫자가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식을 정리할 수 있게 됩니다.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라지 a의 x 플러스 라지 b의 y 더하기 라지 c는 0이라는 식으로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이 식을 우리는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식에 장점이 있으니까 문제를 이렇게 식을 정리했겠죠. 얘 장점은 뭐냐면 그냥 x과 y에 대한 2차식으로 반지름과 중심은 알 수는 없지만 아까 전에 풀었었던 세 점을 지나는 원이라든지 어떤 특별한 문제 대처에 있어서 이 식도 나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가끔 이 식을 쓰긴 한다. 근데 이 문제를 보면은 바로 원의 중심과 반지름을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출제자들은 이 식으로 쓰는 걸 더 좋아하긴 해요. 이 식을 보고 문제를 한 번 더 꼬게 만들었죠. 원의 중심과 반지름을 너네들 구하고 시작해볼래가 바로 이쪽 파트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너네들은 이 식을 보고 중심을 구할 수가 있게 된다. 어떻게? 센터 C는 AX니까요. 꼭지와는 얼마? 마이너스 2분의 A가 중심의 X좌표가 되고요. B가 있으니까 얼마? 마이너스 2분의 B가 바로 중심의 좌표의 Y좌표가 된다. 자, 그러면 이제 반지름 얼마 계산해 주면 되고요. 반지름 얼음 완전 제곱으로 4분의 A제곱이 필요하죠? 얘는 완전 제곱으로 4분의 B의 제곱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C를 넘겨서 4분의 A제곱 더하기 4분의 B제곱 마이너스 C의 루트가 답이 될 거고요. 그 식을 이쁘게 정리하게 되면은 2분의 루트에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4C라는 식이 나오게 되고 얘가 바로 반지름 얼이다. 외워란 얘기는 아니고 이 식을 보고 중심과 반지름을 구할 수 있냐가 문제들의 대부분의 기본이기 때문에 이거는 꼭 공부를 하고 가셔야 된다. 그 관련 문제가 2번 프린트에 막 제시가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2번 문제를 막 풀어보시면 되거든요. 2번 문제를 막 풀다 보면 이제 두 번째 장이 뭐가 나올 거냐면 바로 아폴로니우스의 원이 나와요. 처음으로 이 원을 구성한 게뭐 그리스 시절에 뭐 아폴로니우스라는 사람일 거고요. 자, 그러면 아폴로니우스의 원이 뭔지는 너네들이 수학적 모델링, 그러니까 두 번째 장에 두 번째 페이지에 뒷장에 보시면은 수학적 모델링 문제가 나와 있을 거고요. 그 문제를 풀다 보면은 이제 익숙하게 될 겁니다. 결국은 너네들은 이 문제를 직접 풀어보셔야 되고요. 이 문제를 풀어보셨으면 이 문제의 의도, 즉 계산한 결과를 실생활 상황에 맞게 해석하기, 적용하기, 이런 문제를 적용시켜보면 되고요. 굉장히 유명한 문제라서 아마 교과서에도 실려 있을 거라서 공부는 해두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럼 아폴로니우스의 원이 뭐냐? 바로 수학적 모델링에 있던 것처럼 12km 떨어진 공장 A가 있어요. 즉 얘가 0,0 여기가 12,0이라는 A, B 위치가 있거든요. 이때 창구를 세우고 싶은데 거리의 B가 2대1로 세우고 싶어요. 거리의 B가 2대1이라면은 이때 얘는 어떤 자체를 그리느냐가 포인트고요. 얘는 결론부터 문제를 풀어보시면 알겠지만 쉽게 문제가 풀릴 거고 결론부터 얘기 드리자면은 내분하는 점 2대1 점 내분점 P 다음에 외분하는 점 2대1 점 2대1 내분점 Q가 이렇게 잡혔을 때 이 두 점을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원이 나오게 될 것이고 이 원을 우리는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고 한다. 즉 어떤 두 점이 있을 때 그 두 점을 m 대 n으로 내분하고 거리가 m 대 n인 점들의 자취는 내분점과 외분점을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원과 같더라 라는 게 바로 아폴로니우스의 원이 돼요. 따라서 이 문제를 풀때 수학적 모델링을 풀 때 정석대로도 풀 수가 있고 다음에 아폴로니우스의 원인 거를 알고만 있으면 내분점 구하고 외분점 구해서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해도 구할 수가 있다가 바로 수학적 모델링의 포인트였습니다. 나머지 문제들은 다 풀어보시고 선생님 갔다 와서 답 좀 불러드리고 설명해 드릴게요.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요. 2번 프린트가 끝났고 다음 3번 프린트 설명 좀 할게요. 3번 프린트는요 원의 방정식입니다. 원의 방정식 3번 프린트는 직선과 원과의 위치 관계를 뜻하고요. 이 스타일은 두 가지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둘 다 설명 한번 들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입니다. 생각 열기 한번 풀어보시고 결국 포인트는 뭐냐면 스스로 정리하기에 앞서서 예시를 통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이 원의 방정식은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2라는 방정식이고요. 질문이 있어요. y는 x-1이라는 직선이 있는데 이 직선은 이 원과 몇 개점에서 만날까라는 질문이 있는 겁니다. 몇 개점에서 만날 것 같아요? 근데 모르겠어요. 그냥 모르겠죠. 그런데 어떻게 알 수가 있게 되냐면 이 두 개를 연립을 해주자는 얘기죠. 즉 x의 제곱 플러스 y 제곱은 2라는 방정식과 y는 x-1이라는 이원 1차 연립 방정식을 풀게 되면은
2차식이 하나 나오게 될 거고요. 어떤 2차식? y 자리에 x-1을 집어넣었더니 x의 제곱 플러스 x-1의 제곱은 2라는 식이 나오게 될 거고요. 2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은 0이라는 식이 나오게 될 거고요. 이때 2차식이 판별식 t가 어떻게 되면 0보다 크면은 두 점에서 만나게 되고요. 다음에 0이면은 한 점에서 이렇게 접하게 되고 다음에 판별 t가 0보다 작게 되면 어떻게 된다? 안 만나게 된다가 이쪽 파트예요.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일반 한번 시켜볼게요.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플러스 얼 제곱 아니 여기가는 얼 제곱이라는 식이 이렇게 있을 때 이 원이 주어져 있을 때 이 원과 직선 사이의 위치 관계는 이렇게 세 가지 케이스가 있을 거고요. 이때 y는 mx 플러스 n을 어디에다가 여기에다 그대로 집어넣고 x에 대한 2차 방정식을 만들어요. 그때의 판별식 t가 0보다 크면은 두 점에서 만나고요. 0이면은 한 점에서 접하게 되고요. 0보다 작아지게 되면은 만나지 않는다. 허그를 한다가 바로 만나지 않는다가 됩니다. 어때요? 식이 좀 복잡하겠죠. 사실 원의 방정식 문제에서 이렇게 m에다의 t를 집어넣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2차식이 나올 수밖에 없어가지고 판별식 t 쓰기가 좀 까다로울 거예요. 쓰다 보면 좀 귀찮기도 하고요. 우선은 원리는 아셔야 되니까 이 관련해가지고 문제 프린트 3번의 첫 번째 장을 풀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장 계속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원이 이렇게 있거든요. 원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굳이 방정식을 집어넣어가지고 2차 방정식을 안 만들더라도 위치 관계를 설명할 수 있게 돼요. 꽤 쉬운 방법으로. 바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이용해가지고 우리는 두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아이디어냐면요. 원의 중심이 센터가 이렇게 A, B가 있을 거고요. 반지름이 얼로 이렇게 결정이 되어 있는데 아까 얘기했던 판별식 t가 0보다 클 때 이런 직선과 두 점에서 만나게 될 때는 뭐를 이용해서 바로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게 되고요. 바로 특별히 얘를 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디스턴스에서 d라고 이렇게 잡았을 때 d라고 이렇게 잡았거든요. 이 d가 반지름 r보다 어떻게 될 때? 짧게 되면은 당연히 거리가 짧죠. 그러면 어떻게 이 그림에서는 어떻게 돼? 두 점에서 만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이 d를 뭐라고 세팅했을 때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라고 했을 때 d가 얼보다 작게 되면요, 즉 얼이 d보다 크게 되면은 두 점에서 만난다가 되고요. 다음에 이번에는 이렇게 직선이 즉 접할 때는 d가 r과 어때요? 같아지죠. 그랬을 때 d가 r일 때는 접한다가 되고요. 즉 한 점에서 접한다라는 뜻이겠죠. 이번에는 거리 d가 어떻게 될 경우에 r보다 길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r보다 길 경우에 안 만난다. 즉 d가 r보다 길 경우에 만나지 않는다 라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얘를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의 가장 기본이 되는 문제예요. 개인적으로 2차 방정식을 만들어서 판별식 쓰는 것보다 원의 성질, 원의 정의를 이용하게 되면 이 식이 훨씬 쉬워가지고 이 식으로 공부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역시 이 관련 문제는 프린트 3번 문제 두 번째 장에 푸시면서 연습할 수 있을 거고요. 이 문제들 풀 수 있으면 공부 좀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 다 푼 친구들은 지금 고쟁이 여기까지 중단원은 뭐 직선 다 하셨을 거고 부교재 고쟁이 문제를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이해하셨나요? 네, 그러면 선생님이 좀 바빠가지고 영상을 찍었는데 목요일에 봐요. 항상 열공하시고 화이팅! 시험 공부 열심히 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있길 바래요.